네, 런치 윈도우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윈도우즈. 런치 윈도우즈는 발사 시간대로 이번 시간에는 발사 시간대를 정의하는 방법과 이 발사 시간대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위성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지 시간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태양시와 항성시가 각각 무슨 차이가 있고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발사 시간대를 갖다가 정의를 할 때는 항성시를 사용하게 되는데 왜 발사 시간대를 정의할 때 항성시가 유용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궤도 요소, 우리 이전에 배웠었죠. 6가지 궤도 요소. 그 궤도 요소랑 발사 장소에 근거하여서 발사 기회를 묘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사 기회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요소 및 제한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발사 기회를 언제 발사할 건지 이것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를 갖다 이해를 하고 어떠한 조건들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치 윈도우즈 발사 시간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시간대의 정의는 주어진 발사 장소로부터 정해진 궤도에 직접 올리기 위해 발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발사 시간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직접 올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발사하고자 하는 비행체가 적어도 우주 비행체의 경우에만 직접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발사 시간대는 적어도 우주 비행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 시간대를 다른 말로는 발사 기회, 런치 오퍼튜니티라고도 정의를 하기도 하고 흔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발사체를 발사한다라고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소리가 바로 우리가 적절한 발사 시간대 혹은 발사 기회를 포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어도 우주비행체가 아니라 고고도 아주 높은 고도에 있는 우주비행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원하는 궤도에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1차로 파킹 오빗이라는 곳으로 1차적으로 진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호만 전이 그리고 궤도면 전이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파킹 오빗으로부터 최종 궤도로 우리가 진입시켜 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복잡하고 고비용이 소모가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고도 150 노티칼 미터 이상인 경우에 뭐 흔히 사용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사 시간대가 열리는 경우는 언제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열리는 경우는 언제가 되느냐? 여기 발사 시간대는 직접 올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대였죠. 그래서 시간대가 열리는 경우는 발사 장소가 내가 원하는 궤도면의 아래를 지나갈 때 그때 발사 시간대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소리인즉슨 우리가 발사 기회를 갖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런치 오퍼튜니티 발사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별표가 쳐져 있는 위치가 이 별표가 쳐져 있는 위치가 우리가 발사를 하고자 하는 발사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커다란 궤도가 있습니다. 이 궤도가 우리가 실제로 위성체를 날려주고 싶은 위성체가 날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줄 때는 이 궤도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발사대의 위치는 여기 적도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기 있는 이 궤도를 통해서 얘가 움직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살펴보면은 발사기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여기 있는 궤도면이 여기에 있는 발사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정사형 시켰을 때 지나가는 이 위치를 궤도면과 발사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발사 기회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왜냐면 여기에 다양한 각도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각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일단 발사 기회라는 거는 우리가 위성체를 직접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까 태양일 그리고 항성일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정의로는 어떤 경도선에서 태양의 연속적인 통과 사이의 시간, 영어로는 어프런트 솔라 데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도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을 지나가고 다시 지나가는 그 사이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의 궤도는 아주 미세한 타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률은 0.017이 된다고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궤도는 미세한 타원을 갖고서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경도선에서 연속적인 통과 사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는 이 시간대를 갖다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프라임 메리디안이라고 하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대를 정의를 해주고,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을 한번 지나가고 다시 그리니치 천문대가 태양을 지나가는 그 사이의 시간을 갖다 우리가 태양일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GMT라고 하고 군용 용어로는 줄로 타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태양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항성일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이 항성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항성을 기준으로 생겨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idereal day라고 하는데, 이 항성일 같은 경우는 이 별과 항성, 이 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 어떤 경도선이 주야 평분시 방향, 이 주야 평분시 방향이 무엇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춘분점 방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즉 어떤 경도선이 춘분점 방향으로부터 다시 1회전을 해서 주야 평분시 방향, 춘분점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의 시간을 갖다 우리가 항성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태양일과 마찬가지로 항성일도 우리가 24등분을 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성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이더리얼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더리얼 타임이라는 항성시는 무엇이냐면 어떤 경도선이 주야 평분시 방향, 이 주야 평분시 방향은 춘분점 방향이겠죠. 춘분점 방향을 지나서 현재 위치까지, 여기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까지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항성시라고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성시라는 거는 주야 평분시 방향을 지났을 때 어떤 경도선, 내가 목표로 하는 경도선이 춘분점을 방향인 주야 평분시 방향으로부터 지금 위치, 지금 각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갖다가 적는 것을 사이더리얼 타임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페이지를 보면은 태양일과 항성일에 대한 이 비교가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데이일 때는 춘분점 방향과 태양의 방향이 동일했죠.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준, 시작이 되는 기준 시간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날이 되니까 여기서 내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는 항성일 같은 경우는 춘분점 방향이 여기 앞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서 1번 위치를 바라보다 다시 1번 위치를 계속 바라보는 이때까지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항성일이라고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약간의 타원형의 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986도라는 약간의 오차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춘분점을 바라볼 때마다 바라볼 때보다 0.986도만큼 이렇게 더 회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애가 1태양일 같은 경우는 1항성일보다 이 0.986도만큼 더 오랫동안 움직인 시간을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일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일, 하루가 24시간인 것보다 항성일 같은 경우는 24시간보다는 뭔가 조금 짧은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이 솔라데이는 exactly 24hour라고 적혀 있죠. 솔라데이는 정확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리얼 데이라는 항성일 같은 경우는 23시간 56분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그 솔라 타임보다 4분 정도가 더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즉 이 0.986도만큼 움직이는데 4분이 좀 안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일은 한 지구의 한 경도가 태양과 태양 이렇게 다시 바라보는 그 사이에 시간을 갖다 의미를 한다고 하면은, 항성일이라는 거는 지구의 한 위치가 춘분점을 바라보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춘분점을 바라볼 때까지의 시간이다 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성일은 태양일보다 더 짧은 시간을 갖는다. 그 이유는 0.986도만큼 덜 돈 상태에서 시간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태양일과 항성일이 있는데, 태양일은 여기 첫 번째 위치에서 다시 보기 위해서는 360도만큼 들고서 알파라는 이 각도만큼 더 돌아야 1태양일이 되는 것이고, 항성일은 이 첫 번째 위치에서 다음 위치까지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항성일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양일이 항성일보다 더 오래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시간의 갭은 대략적으로 4분이 된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민솔라데이라는 평균 태양일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들고 그 다음에 1도만큼 더 돌아야 여기에 있던 원래 여기에 있던 그 그린위치 천문대가 다시 태양을 바라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사이더리얼 데이 항성일 같은 경우는 여기 I가 춘분점 방향이었잖아요. 즉 한 궤도의 경도선이 이 춘분점 방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춘분점 방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항성일이라고 한다라는 이 개념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태양일과 항성일 사이의 관계를 보았을 때 지구의 공전주기가 365일 일 때 태양일은 이 365일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1태양일 같은 경우는 1.0027 항성일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항성일이 태양일보다 4분 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사이더리얼 데이, 원 사이더리얼 데이라는 1항성일은 24시간의 사이더리얼 아워 항성시가 될 것이고, 이 항성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시로 하게 되면 23시간 56분 04 태양시가 된다. 즉 23시간 56분 04 태양시는 1 항성 1이 된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구가 회전하는 이 각속도는 하루에 1도씩 이렇게 회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앞에 있는 항성일과 태양시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이 정도는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은 이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기에 로컬 사이더리얼 타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컬 사이더리얼 타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은 국소 지역 항성시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로컬 국소의
sidereal time 항성시, 그리고 이 로컬은 국소라는 뜻도 있지만 지역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해당 포인트에서의 항성시를 갖다가 우리가 LST local sidereal time이라고 정의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소 항성시, 지역 항성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주야 평분시 방향과 발사 장소와의 각으로서 시간을 표현을 한 것이 국소지역 항성시이다. 즉 주야 평분시 방향으로부터 발사 장소 사이에 각이 있을 텐데, 이 각을 우리가 이미 지구의 각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도만큼 움직이고서 우리가 발사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가 발사를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국소지역 항성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는 항성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애를 발사할 수 있는지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소지역 항성시는 이 춘분점 방향에서 발사 장소 사이의 각을 갖다가 그냥 시간으로서 표현을 해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의 각속도 1시간당 15도씩 들고 있다는 이 지구의 각속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으로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각도를 시간으로 표현하느냐, 왜냐 우리가 1시간에 지구는 15도씩 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5도를 갖다가 1시간 한 항성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춘분점으로부터 뭐 이 위치까지 각도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 춘분점이 있고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발사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도가 15도다 라고 하면은 이 춘분점으로부터 발사각까지 이 지구가 자전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15도라고 하면은 1시간 정도 있으면 우리가 15도만큼 자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5도는 1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소지역 항성시, 여기 있는 발사지 위치에서의 LST는 1시간이다, 0100이라는 1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AM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1300 혹은 0100 혹은 뭐 0300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현을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기트리얼 타임을 갖다 보면은 여기 춘분점 방향으로 있는 이 기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발사지까지의 각도를 갖다가 잰 것이 로컬 사이드레일 타임, 지역 항성시 혹은 국소 항성시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구의 각속도가 15도 per hour인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가 한 바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게 360도인 걸 알고 있으니까 L을 15로 나누면은 24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24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국소지역 항성시라는 것이 이 춘분점과 이 발사지 위치까지의 각도를 국소지역 항성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 이 발사지가 춘분점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00시 00분이라는 뜻으로 해서 0000으로 우리가 시간을 표현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24등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한 칸 가면은 이 각도가 15도일 거고, 그러면 이거는 1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이 각도가 15도가 되면서, 만약에 발사지의 위치가 이 축상, 이 15도만큼 각을 이루는 이 축상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때의 LST 로컬 사이드레일 타임은 1시간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0100이라고 적어주고 얘를 일반적으로 0100이라는 숫자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 발사지가 여기서부터 90도만큼 떨어진 곳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발사지가 여기 있다 라고 쳤을 때 LST라는 로컬 사이드 리얼 타임은 어떻게 되느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났으니까 얘는 6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0600으로 우리가 LST를 정의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표현한 값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정확하게 춘분점을 기준으로 얘를 15도 간격으로 24등분을 해줬고, 그리고 00시 00분으로부터 01시 00분, 02시 00분 쭉 해서 23시 00분 이런 순서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로컬 사이드 레일 타임은 춘분점에서 발사지까지의 각도라고 했었어요. 춘분점부터 발사지까지의 각도라고 했었는데, 얘를 갖다가 지구의 각속도가 15도 per hour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 춘분점부터 발사지까지 각도가 15도 per hour니까 이 15도 per hour를 통해 갖고 우리가 각속도를 갖다 적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변화를 해주면은 이 두 가지 정보를 갖다 적어주면은 지금 시간으로 표현된 이 각도를 360도의 각도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넘어보면은 각각에 있던 이 00시, 01시 00분, 02시 00분 이런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각도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15도 같은 경우는 0100이라는 1시간 이후의 시간과 동일하게 되고, 90도는 0600이라는 시간과 동일하게 되고, 180도는 1200이라는 시간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 알고 있고, 이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항성시 혹은 국수 항성시를 갖다가 계산을 해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은 지금 얘가 PDF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나왔는데, 일단 여기 발사지가 이 위치에 있고 이 각도가 발사지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135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LST, 우리가 궁금한 이 LST라는 시간은 각도를 시간 단위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몇 시간이 될까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로컬 사이드 레일 타임 LST는 뭐 135도라고 적어도 문제가 없고, 혹은 이 135도를 15로 나누게 된 시간, 이러면 9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L을 시간 단위로 적어줘라 라고 하면은 135도가 아니고 9시간인 0900이라는 시간으로 적어줘도 무방하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0900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 로컬 사이드 레일 타임이 0900이야, 9시간 이후에 로컬 사이드 레일 타임이 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위치, 발사지의 위치는 135도만큼 춘분점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대략적으로 9시간 이후에 춘분점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0900이라는 시간을 갖고서 내가 지금 발사지 이 위치에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몇 시간 이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 라는 것도 유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있는 이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 얘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각도, 춘분점과 발사지 사이의 각도가 45도이긴 한데, 이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해서 45도가 나왔죠. 하지만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방향이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45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는 315도만큼 더 가야 얘가 이곳까지 도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살펴보면은 얘는 315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로컬 사이드레일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그러면은 이 LST라는 로컬 사이드레일 타임은 315도가 되고, 이것을 시간 단위 뭐 시간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까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했을 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발사지의 위치가 이렇게 돌아서 이 춘분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얘는 21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단위로 표현을 하면은 2100으로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런치 윈도우즈라고 해서 우리가 케이스 1, 2, 3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런치 윈도우 발사 기회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이 항성시와 같은 개념과 다르게 여기에 있는 경사각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사각이 i가 L0랑 동일한 경우, 혹은 i가 L0보다 큰 경우, 혹은 i가 L0보다 작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발사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경사각이랑 발사지 위치의 위도가 되겠어요. 발사지의 위도. 발사지의 위도랑 경사각이랑 동일한 경우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발사지가 있고 이 발사지의 위도는 경사각과 그 내가 발사를 해서 목표로 하고자 하는 그 위성 궤도의 경사각과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경사각을 갖다가 지구 표면으로, 경사각을 갖고 있는 그 지구 궤도를 갖다 지구 표면으로 정사형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궤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표면 궤적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표면 궤적에서 제일 큰 위도가 그 궤도의 경사각이 됐었죠. 그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궤도를 갖다가 지구의 정사형을 시켜주면은 최고 위치의 그 자리가 그 각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발사지 위치의 위도 같은 경우가 만약에 경사각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 발사지 위치는 계속 이 점점점점 하는 이 위도를 갖다 계속 보유를 하면서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경사각과 발사지 위치의 위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만나는 포인트가 있겠죠. 내가 목표로 하는 궤도의 그 경사각과 이 발사지의 위도가 만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바로 수직으로 로켓을 쏴서 올린다고 하면은 바로 이 궤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 기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사각과 발사지의 위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지표면 궤도는 한 곳에서 발사 장소의 위도에 접하게 되면서 하루에 1 곱하기 n번, 즉 이 궤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의 기회를 계속 갖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궤도의 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1 곱하기 n번의 발사 기회가 하루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1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궤도의 주기, 내가 목표로 하는 궤도의 주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발사지의 위치랑 위도, 발사지의 위도랑 경사각이랑 사이의 각이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궤도가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당 발사지에서 딱 한 번의 기회를 갖고서 위성체를 바로 하늘로, 바로 그 궤도로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의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L0가 1, 발사지의 위도가 여기 있는 경사각이랑 동일할 때 발사 시간대 항성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는 국수지역 항성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발사 시간대 항성시는 무엇이냐, 내가 현재 있는
이 정의를 갖다 살펴보면 주야 평분시 방향으로부터 발사 장소가 궤도면을 통과하는 지점까지 쟁각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과거에 보았던 LST 같은 경우는 이 춘분점으로부터 현재 발사지까지의 위치였어요. 근데 이 LWST라는 거는 무엇이느냐? 춘분점 방향에서 발사 장소가 궤도면을 통과하는 지점까지 쟁각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사 기회가 될 때까지의 항성시, 실제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몇 시간 정도가 지나야 우리가 발사 기회를 갖고서 발사를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을 갖다가 발사 시간대 항성시 LWS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LWST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 춘분점으로부터 발사가 가능한 이 시간대까지의 거리, 시간을 갖다가 LWS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서 보면은 어센딩 노드에서 디센딩 노드 사이의 거리가 180도가 이렇게 되는데, LWST는 LST랑 거의 뭐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LST랑은 약간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뒤쪽에서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기하학적인 구조랑 계산, 각도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LWST는 어떤 개념이냐, 이 라지 오메가 기억나시죠? 상수점 경도각, 상수점 경도, 이 상수점 경도에다가 90도를 더해준 것이 LWST라고 기본적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이 발사지의 위도가 I라는 경사각보다 작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갖다 살펴보면은 이 발사지가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경사각이 발사지 위도보다 높은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궤도가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발사지가 지나가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위치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 번, 두 번의 포인트에서 이 궤도랑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사지에서 위로 이렇게 발사를 해주게 된다면 목표로 하는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 발사지의 위치 위도가 경사각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네가 자전을 하면서 한 번의 그 궤도 주기에서 두 번의 발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궤도의 지표면 궤도는 두 곳에서 발사 장소의 위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상수점 근처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상수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상수점 근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수점 기회라고 불러주고, 하강점 근처에 있는 것을 갖다가 디센딩 노드라고 해주는 이 하강점 근처에 있는 것은 하강점 기회라고 해서 총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위성체를 직접적으로 목표 궤도에 발사해주는 발사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발사지의 위치의 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 발사지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궤도, 이 궤도는 궤도의 궤적이 되겠죠. 이 궤적과 이 위도 사이에 만나는 이 두 지점에서 두 번의 기회를 갖고서 우리가 발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L0가 I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L0가 I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 위에 있는 이 궤적이 L0 궤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궤적이 I 궤적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L0, 내가 지금 발사지, 위성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지를 갖고 있는 위도에서 여기 있는 궤도까지 직접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죠. 왜냐하면 두 개의 궤적이 겹치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발사지의 위도가 내가 목표로 하는 궤도의 경사각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발사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을 갖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 궤도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쏘아 올리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은 LWST 앵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발사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다란 궤도가 있어요. 이 궤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로 목표로 해서 올려서 활용하고자 하는 궤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궤도가 이 위치, 이 발사지가 있는 이 지구까지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이 1번이었던 궤도는 2번이었던 궤도로 우리가 지표면에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발사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발사지로부터 여기에 있는 1번 궤도에다가 위성체를 직접 올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발사지 위치가 있고 얘는 교점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만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한 면은 적도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성체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적도면과 위성체 궤도 사이에 교점이 하나 보이죠? 했을 때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교점이 되면서 얘는 상승점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점을 기준으로 이 지구 코까지 들어갔을 때 이 각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위성체가 있는 이 발사지가 있는 이 위치까지의 각도가 있을 거예요. 경도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승점에 있는 이 경도랑 내가 갖고 있는 위성체의 경도랑 이루는 각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적도로부터 상승지까지 이루는 각도가 하나가 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승점에서 여기에 있는 발사지에서 위성체를 갖다가 여기 있는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위성체를 쏘아 올려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각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표면 궤도에서 이 상승점을 통과하는 이 궤도가 실제로 이 적도면과 몇 도의 값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런 형상의 구면체를 갖다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각도 정의들을 갖다 넣어서 이야기하면은 여기 상승점 어센딩 노드라는 상승점으로부터 여기 런치 포인트 발사지 이 두 개 사이,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이냐, 이 발사지에서 내려온 경도랑 그 다음 상승점 사이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심볼을 넣어 갖고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알파라는 거는 이 궤도가 상승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 올비 인클리네이션이라는 경사각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L0라는 거는 이 적도 평면으로부터 여기 있는 런치 포인트 사이에 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발사지 위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감마라는 게 있는데, 감마라는 거는 다른 알파벳으로 써주게 되면 베타 AN이라고 적어져요. 이 베타 AN은 무엇이냐, 어센딩 노드에서의 베타 값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 베타 값은 런치 어지무스라고 해서 우리가 발사를 할 때 이렇게 여기가 베타 AN이 되게 되는데, 이 베타 A는 런치 어지무스라고 해서 우리가 발사 방위각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돼요. 발사 방위각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위성체를 이쪽 위치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 북쪽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위성체를 넣어줄 수 있는지를 갖다 표현을 하는 각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인, 감마, 코사인, 델타를 구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실질적인 그 수식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LWST AN이라는 게 있어요. 러치 윈도우 사이드 타임이라고 적혀 있는 그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지 오메가라는 상승점 경도에 델타라는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델타는 무엇이느냐,
이 어센딩 노드에서부터 런치 포인트까지의 경도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심볼로서 각각의 위치를 각도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알파 같은 경우는 그냥 inclination auxiliary angle이라고 해서 경사 보조각, 즉 얘는 경사각이다. 지표면 궤적과 적도 사이의 각이다. 즉 경사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베타라는 거는 런치 어지머스 앵글이라고 해서 발사각이 돼요. 그래서 이 발사각, 즉 우리가 여기 발사지에서 몇 도만큼의 방위각을 갖고서 우리가 쏘아줘야 되는지 그 발사각을 갖다 베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북에서 시계 방향으로 발사 방향까지의 각, 이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 각도를 갖다가 방위각이라고 하는데, 이 방위각 중에서 우리가 발사를 해주기 위한 이 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 북쪽을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 각도입니다. 이 북쪽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되는 각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 발사각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런치 어지머스 앵글 베타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 감마가 있어요. 런치 디렉션 어실러리 앵글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발사 방향 보조각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다가 보조해주는 각도인데,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 베타랑 감마는 사실상 뭐 동일한 각이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어서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델타라는 게 있어요. 이 델타는 런치 윈도우 로케이션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발사를 할 수 있는 발사지의 위치까지의 각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드에서 노드, 어센딩 노드라는 이 상승점으로부터 최단 런치 오퍼튜니티는 여기가 되겠죠. 이곳까지의 각도를 갖다가 이 델타라고 정의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는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에서 정의가 되는 그 각도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L0가 있는데, 이 L0는 무엇이냐, 발사 장소 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발사를 하고자 하는 이 발사지의 위도를 갖다가 L0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 런치 윈도우 여기에서 방금 앞에서 살펴본 런치 윈도우 이 각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각도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각도를 아까 사인 감마랑 코사인 델타가 어떻게 정의되고 우리가 감마랑 델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은 이 발사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구명삼각 기하학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알파 그리고 감마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알파라는 경사각, 목표 궤도의 경사각, 그리고 L0라는 그 상승지의 위도는 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알파랑 L0라는 상승지의 위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알파랑 L0 사이에 이 관계를 통해서 감마를 갖다 구해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게 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뭐를 활용을 해갖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면은 이 코사인 알파라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90도에 코사인 감마를 곱해주고 거기에 코사인 90도, 사인 감마, 코사인 L0를 갖다 더해준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고, 여기 뒤에 있는 값도 이 코사인 90도는 0이 되면 사라지고 사인 90도는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코사인 알파라는 거는 사인 감마에다가 코사인 L0를 곱해준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고, 이 값을 갖다가 내가 궁금한 건 감마야. 그렇기 때문에 감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코사인 L0로 나눠주니까 뭐 코사인 L0분의 코사인 알파는 뭐 사인 감마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인 감마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위성체를 발사를 해줘야 되는지 그 방위각이 되니까 얘는 베타랑 동일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발사 시간대라는 것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래에 있는 이 델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델타 역시 구면상각 기하학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관계를 따라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갖다 또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감마라는 것은 뭐 마이너스 코사인 90도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90도 사인 알파 코사인 델타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코사인 90도는 또 0으로 사라지고 사인 90도는 1이 되니까 그러면 코사인 알파 사라지고 사인 알파 코사인 델타로 남게 돼요. 그랬을 때 코사인 감마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사인 알파에 코사인 델타를 곱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감마 값 같은 경우는 L0랑 알파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값이고 알파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미지수인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사인 알파를 아래로 넣어서 나눠주면은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감마는 뭐 코사인 델타가 된다라는 식으로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역코사인을 뭐 적용을 해주면은 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파랑 L0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감마랑 델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코사인 법칙은 뭐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인 A는 마이너스 코사인 B 코사인 C 플러스 사인 B 사인 C의 코사인 알파가 된다.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밑변, 옆변 사이에 값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WST, AN 같은 경우는 상수점 경도에다 델타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델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없이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점 기회, 상수점으로부터 가까운 이 상수점 기회와 동일하게 하강점으로 가까운 하강점 기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강점 기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하학적으로 보면 여기 이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위치랑 이 델타 값들이 다 대칭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강점에서의 기회 같은 경우는 여기 상수점 경도로부터 180도를 더해준 다음에 상수점 경도로부터 180도를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여기서 델타만큼의 값을 빼주면은 여기 위치로부터 여기까지 하강점 기회까지의 시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 LWST, D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베타 디센딩 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는 이곳에서 베타 어센딩 노드 방향으로 이렇게 발사를 해줬었는데 얘는 여기서 베타 디센딩 노드 방향으로 발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위각을 갖다 보니까 여기 원래 있던 이 감마값 얘랑 감마랑 동일한데 이 감마값을 180도만큼 간대에서 빼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0도에서 감마만큼 뺀 방향으로 우리가 베타 디센딩 노드라고 정의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에 발사지가 있고 춘분점으로부터 발사지까지 이렇게 가는 값을 갖다가 LWST 어센딩 노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춘분점에서 여기 상수점까지의 상수점 경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상수점 경도 라지 오메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L0 그 다음에 알파는 I가 되죠. L0랑 I라는 그 발사지의 위도랑 궤도의 경사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을 통해 갖고 우리가 여기 있는 델타라는 이 상수점으로부터 발사지까지의 경도 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WSTAN이라는 거는 이 상수점 경도에다가
여기 델타라는 상승점 경도로부터 발사지까지의 경도값을 더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발사지의 위도랑 그 다음에 i라는 경사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강점에 대한, 여기 하강점이 되겠죠. 하강점에 대한 이 두 번째 기회로는 이 라지 오메가에다가 180도를 더해주면은 여기 상승점으로부터 180도를 더했으니까 하강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서 여기 하강점으로부터 발사지 사이에 이 경도각이 있을 거야. 이 경도값을 갖다 빼주면은 이 LWST-DN이라는 춘분점으로부터 하강점 기회까지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고, 여기 런치 윈도우 사이드럴 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폴라 오빗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냥 뭐 동일하게 폴라 오빗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뭐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춘분점으로부터 여기가 상승점이고 여기가 하강점이라고 했을 때 춘분점으로부터 여기 현재 위성체가 있는 데까지의 각도를 갖다 그냥 LST 국수항성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점까지 얘가 이렇게 가서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겹치면서 발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LWST 어센딩 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상승점 경도까지의 값을 갖다가 구해주면은 뭐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강점 역시 상승점 경도까지 구한 것에서 뭐 180도를 더해주면은 하강점에 대한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상승점이 하강점보다 더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계산했는데 뭐 24시간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24시간을 빼주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값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웨이트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웨이트 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로부터 얘를 발사하기 위한 다음 기회까지의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이 바로 웨이트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다음에 있는 이 발사 기회까지 있는 이 시간에서 현재 시간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사이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사이각을 15도 per hour로 딱 나눠주게 되면은 그냥 시간이 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트 타임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예제를 풀면서 살펴보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읽어보면은 이 새틀라이트가 런치 인투와 오비 궤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여기 인클리네이션이라는 경사각이 41도인 것이고 RAAN이라는 상승점 경도는 195도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적어줄 수 있겠죠. I는 41도고 라지 오메가는 195도야 라고 적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current LST at the launch site is 100잖아요. 그래서 LST at the launch site는 1시간이다. 즉 15도만큼 춘분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How long before the next launch window open at Kennedy Space Center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28.5도 N 그리고 80도 W가 있어요. 이 소리는 무엇이냐, 이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의 위도가 예상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LST로부터 다음 런치할 수 있는 기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냐, 즉 웨이트 타임을 구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런치 발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웨이트 타임까지는 아니고 다음 런치, 즉 얘가 지금 상승점을 지나가 있는지 어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승점이든 하강점이든 바로 다음에 있는 런치 기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LWST를 갖다 구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What is launch azimuth for this opportunity 라고 적혀 있죠. 런치 아지머스,
베타 값을 구해라 이건데, 내가 위에서 구한 그 기회에서의 런치 아지무스라는 베타 값은 무엇이 되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T는 0100이었으니까 15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여기 춘분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15도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발사지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195도만큼 떨어진 곳이 지금 RAAN이라는 그 상수점 경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90가고 15도만큼 떨어진 180가고 15도만큼 떨어진 이곳이 어센딩 노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클리네이션이 41도였으니까 뭐 경사건 41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넥스트 런치 윈도우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LWST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줘야 지금 1시로부터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LWST AN 그리고 LWST DN을 갖다 각각 구해주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있는 런치 시간은 몇 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일단 델타 감마를 갖다 구해주고, 이 감마를 토대로 해서 델타를 구해줘야 LWST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감마를 갖다 구해 볼게요. 감마는 어떤 식이 있었냐? 사인 감마는 코사인 L0분의 코사인 알파라는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딱 살펴보면은 감마라는 것은 사인 역사인을 해주고 코사인 L0에 코사인 알파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감마는 59.1798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토대로 우리가 델타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델타를 구해주면은 역코사인을 해주고 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감마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파랑 감마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38.6528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여기 LWST AN과 LWST DN을 갖다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LWST AN은 라지 오메가 플러스 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었고, LWST DN은 라지 오메가 플러스 180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델타를 빼줬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각각 계산해주면은 위에 거는 233.6528 디그리가 나오게 되고, 아래 거는 336.35 디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시간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은 15시간 34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고, 아래 있는 것은 22시간 25분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LWST의 표현식 방법이 있죠. 그걸로 표현해주면 15시간 34분이 될 것이고, LWST DN 같은 경우는 22시간 25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토대로 보면은 얘네는 여기서 180도 지나가고 여기랑 여기 두 가지 위치에서 발사를 바로 해줄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생성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넥스트 런치 윈도우 여기 바로 다음에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넥스트 런치 윈도우 타임은 어센딩 노드랑 가까운 게 제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타임은 LWST AN이 될 것이고, 얘는 15시간 34분이야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 런치 기회에서의 런치 어지무스라는 이 값은 무엇이냐, 발사 방해각은 무엇이냐
문제였잖아요. 이랬을 때 베타 어센딩 노드는 그냥 감마였던 것을 참고로 해서 이때의 어센딩 노드는 59.1798이라는 방위각을 가지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냥 하강 위치에서의 어센딩 노드, 베타 디센딩 노드에서의 값을 갖다 계산해 주면은 180도에서 감마를 뺀 것과 동일하니까 얘는 120.82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문제를 이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LWST를 갖다 구하는 문제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클래스 엑서사이즈를 보면은 런치 비헬클은 펠컨 9이라는 로켓이 있고 런치 사이트의 데이터로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가 있고 얘의 발사지 위도 역시 28.5도이다. 그리고 여기서 얼로에블 런치 어지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해당 발사지 위치에선 발사할 수 있는 발사 방해각의 범위를 갖다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는 발사 방해각이 35도에서 120도까지의 방향으로만 로켓을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고정 궤도 요소가 장반축은 6778.137km 그리고 20률은 0 그리고 여기에 경사각은 50도 상승점 경도는 30도 그 다음에 스몰 오메가랑 U는 뭐 undefined이고 anyway였죠. 그래서 이 소리는 원형 궤도이구나 라는 힌트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how many direct launch opportunity exist at the launch site into desired orbit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direct launch opportun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몇 번이 있냐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하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은 여기에서 경사각은 50도고 상수점의 미도는 28.5도가 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i라는 거는 L0보다 크니까 얘는 최소 2번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경사각이 경사각이 발사지 위도보다 크다. 발사지 위도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inclination auxiliary angle이라는 알파가 있어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경사각과 동일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파는 i랑 동일하기 때문에 50도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런치 디렉션 어즈를 앵글이라고 해서 감마값이 있죠. 이 감마값은 우리가 여기에 이미 L0 값과 I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인 감마는 코사인 L0분의 코사인 알파였으니까 감마에 대해서 역사인을 취해주면은 감마는 47도라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델타라는 런치 윈도우 로케이션 앵글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델타는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감마라는 식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L을 갖다가 역코사인을 다시 취해주면은 델타라는 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27.103이다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렵지 않게 감마랑 델타 값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런치 어지머스 for DN
AN이 있죠. 이거는 어센딩 노드, 디센딩 노드에서의 이 발사 방위각을 구해라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발사 방위각 같은 경우는 감마랑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타 A에는 감마랑 동일했었기 때문에 얘는 47도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벨타 DN 같은 경우는 180도 이 감마였죠. 그래서 얘를 180도에서 47도를 빼주게 되면은 133도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한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 중요하면 이 베타라는 값은 35도에서 120도 사이의 값만 이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리가 쏘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디센딩 노드에서의 그 베타 값 발사 방위각은 133도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센딩 노드에서의 이 방위각은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는 발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런치 윈도우 사이드럴 타임 for LWSTAN, LWSTDN을 구해라 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지금 앞에 구한 이 쉽들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LWSTAN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델타에다가 라지 오메가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라지 오메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57.103 디그리가 될 것이고, 얘를 15도로 나눠주고 시간 단위로 변환을 해주면은 03시간 48분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LWST 표현식으로 하면은 0348이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LWST 디센딩 노드가 있습니다. 얘는 라지 오메가 플러스 180도에서 100이 델타였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무슨 값이 나오느냐? 182.87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0.87도를 15도로 나눠주고서 시간으로 변환을 해주면은 12시간 11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식으로 하면 121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제까지 두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 발사 방위각에 관련해서 정리해준 이런 자료인데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왜 이런 방위각으로는 발사를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뒤에 보면 exercise 1, 2, 3가 있습니다. 이 1, 2, 3는 앞에 있는 인클래스 exercise 1과 2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 공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오늘 배운 이 내용들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 태양일, 항성일, 그 다음에 LST라는 국소 항성시 혹은 지역 항성시 개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LWST라고 하는 이 발사 시간과 관련된 발사 지역 항성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알파, 델타, 감마와 같은 여러 가지 구면 좌표계에서의 그 값들이 있었잖아요. 그 각들과 여기서 우리가 LST랑 LWST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각종 수식들에 대해서 한 번씩 잘 기억을 하고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수업, 이 런치 윈도우즈에 대한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